안녕하세요. 지난 제 영상에 무슨 댓글이 달렸냐면 미래교육 관련된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부모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 좀 부담된다는 뉘앙스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공감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 저하로 이제 온 사회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혹여나 교육 관련된 콘텐츠들을 보시고 물론 이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면 큰일 나는데 저는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몸뚱이 살 하나 못 빼고 있는데 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씩 웃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도 뭐 비슷한 말씀들을 제가 뭐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뭐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이 뭐 팍팍한 로드맵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의 자율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이제 가볍게 코칭하는 방법으로 또 이제 영어 습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표 영어도 하나의 무슨 교육 산업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빽빽한 이제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제 엄마표 영어다라는 그 용어 자체를 제가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네, 엄마표 영어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일단 이 엄마가 애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 이제 육아가 다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돌이켜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비용적으로도 사교육비가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정말 많이 들지가 않았어요. 예, 정말 전체 이제 뭐 아이의 학령기 다 따져보아도 뭐 수학학원 이제 한 3, 4년 다녔던 게 다였던 것 같고, 둘째 아이는 그것보다 훨씬 심지어 더 적게 보냈습니다. 아닌 것 같아서 일찍 저는 이제 내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돈이 크게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그 과정 자체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그 엄마가 이제 아이들의 학습에 또 전혀 나몰라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신다라는 그런 것도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도 이제 직업으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모님의 노고다라고 항상 제가 인정하고 이제 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부모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뭐 돈이 안 든다고 해서 이게 비용이 안 드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그 시간과 그 노력이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이제 부모님들도 하고 싶은 게 많은 그런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기꺼이 이제 고통을 택하시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들 고3 학생들에게 심리학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 내용은 주도적으로 선별을 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공부를 그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또 이제 그 미디어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도 황동문 교수님의 몰입과 관련한 영상을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날 렘키 교수의 최근에 굉장한 베스트셀이 되었는데 도파민 네이션 관련해서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렇게 유심히 경청을 하는 듣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점수에 들어가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들을 사람은 듣겠지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눈 마주치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황동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그 콘텐츠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초중등 아이들을 키우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겠다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몰입한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 몰입의 대상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쉽지는 않더라. 예, 저희가 이제 일반고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도파민 중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아이들이 시대를 잘못 만난 거고, 예, 하필, 정말 이 시기에, 예, 그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어른들과는 다르게, 예, Z세대로서 태어나자마자 미디어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고, 이제 어른들도 도파민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이들 보고만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왜 조절력이 없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라고 탓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뭐 부모님들 이제 육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그 책에서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뇌의 항상성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라는 굉장한 이제 쾌락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극을 끊임없이 쫓는다고 할 때 그 쾌락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예, 그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고통을 차라리 이제 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통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몰입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이제 쾌락도 함께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을 선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뭐 찬물 샤워 같은 거, 네,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걸 학생들한테 적용할 때 항상 이제 공부, 이제 눈에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만을 이제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사실은 이 고통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 너무나 널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찬물 샤워를 견디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그리고 지금도 견디고 있는 것은 이 육아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예, 쾌락만 추구하는 이 뇌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통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몰입하는 것이다. 이제 두 책을 함께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이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육아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처럼 느껴지는 요즘에 뭐 너무 배울 게 많으니까 육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조금 이제 나에게 맞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금 이제 커팅을 좀 해가면서 중심을 잡고 아이와 더불어서 이제 삶을 개선해 나가려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고통스럽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것을 붙잡고 간다면 이것이 또 다른 쾌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때 정말 아하 했어요. 이게 이제 육아와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낳기가 힘드니까 요즘 사회가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이제 그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물론 이제 다 있지만 너무나 이제 도파민 중독 사회의 어떤 여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제 많은 세대들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예, 그런 어떤 문화가 너무나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 스스로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의 어떤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약간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많아졌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육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조금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도 사실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아이를 낳으신 분들께서 주로 제 채널을 보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출산을 선택하셨고 고통이 수반되는 이 육아를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죠. 예. 근데 이 기꺼이 고통이 수반된 내가 몰입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할 때 마약을 마치 하는 것과 같은 그 도파민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요즘의 어떤 저출산 사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아이 낳기를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 저도 꽤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예. 물론 이제 요즘과 같은 사회라면 이런 분위기라면 약자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이 고물가의 경제적인 위기에 물론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미 낳은 입장에서 돌이켜서 '내가 다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같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컸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애기 영상. 이제 옛날에 그 기쁨을 다시 회상해 보고 싶어서 보기도 하지만 지금도 뭐 성인 자녀도 역시 만만치 않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 고통의 과정들을 제가 기꺼이 감내하고 살아갈 때에 저렇게 제가 어제 인격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그 기쁨, 꾸준히 아이와 더불어서 무엇인가 성장한다라는 그 기쁨이 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과 이제 고통들을 선택을 하셨고 정말 요즘에 아이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영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 고통의 과정들이 이제 쾌락으로 바뀔 수 있도록 꾸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내려놓고 어른들도 이제 도파민을 추구하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엄마들도 앉으면은 자꾸 이제 스마트폰 보게 되시고 저는 이 그 황영무 교수님의 이 몰입이라는 책은 사실은 어른들을 향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육아랑 상관없이 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기간만큼은 좀 이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내가 이 고통을 선택해서 몰입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쏟았던 그 시간들이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비할 바 없는 그런 행복과 가치로서 보답을 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